동화 구연으로 듣는 꿈꾸는 이야기. 안녕하세요. 꿈꾸는 이야기 진행자 조현미 곰디입니다. 나는 문어 잠을 자는 문어 잠에 드는 순간 여행이 시작되는 거야. 청취자 여러분, 이번 한 주도 행복하게 잘 지내셨나요? 지난 시간에 행복을 주제로 한 그림책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우리가 행복을 느끼는 순간은 정말 다양하지만 진정으로 행복해지려면 나 자신부터 사랑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은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시나요? 곰디님은 어떠세요? 이런 질문을 네. 사실 받고 나서 난 정말 나를 너무너무 사랑해 라고 네. 답할 분이 얼마나 될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사실 계시긴 있을 거예요. 사랑을 많이 할 때도 있고 또 좀 덜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때도 있고 그렇죠. 때에 따라서 좀 다른 것 같아요. 또 상황에 따라서 나는 왜 이럴까라고 생각할 때도 있지만 맞아요. 그게 좀 그것도 어려운 질문이죠. 네, 현미쌤은 어떠신가요 혹시? 저도 곰디님 말씀처럼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나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걸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기도 했었는데 지금 현재는 정말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아요. 나 자신이 열심히 이렇게 활동하면서 그래 네네. 나 잘하고 있어 요새는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오늘은 이렇게 그림책을 통해서 나를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거든요. 음악 듣고 와서 그림책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하이라이트 얼굴 찌푸리지 말아요 듣고 오겠습니다. 오늘따라 유난히 있지 않는 네가 왠지 슬퍼 보여. 무슨 일이 있냐는 나의 말에 괜찮다며 고개 돌려. 너의 눈물 한 방울에 내 하늘은 무너져 내려. 이렇게 내쉬는 한숨이 내 맘을 찢어. 난 날 빛이 될게 그림자가 더 좋아 이제 그 천사 같은 얼굴에 작은 상처 하나도 너에게 생기지 않기를 원해. 너의 슬픔조차도 나에게 모두 맡겼으면 해. My baby 얼굴 찌푸리지 말아요 baby 넌 웃는 게 더 예뻐. 그렇게 슬픈 표정하지 말아요. 널 보면 내 맘이 너무 아파. 그래 이렇게 날 보면 웃어줘. 그 예쁜 얼굴 찌푸리지 말아줘. 숨기지 말고 내게 말해줘. 아무 말 없이 널 안아줄게. 내 품 안에서 네 상처가 아물 수 있게 내 아름다운 것만 담아주고 싶어. 예쁜 두 눈에 미소만 짓게 해줄게. 그 입술에 난 나의 빛이 될게. 그림자가 더 좋아 이제 그 천사 같은 얼굴에 작은 상처 하나도 너에게 생기지 않기를 원해. 너의 슬픔조차도 나에게 모두 맡겼으면 해. My baby 얼굴 찌푸리지 말아요 baby 넌 웃는 게 더 예뻐. 그렇게 슬픈 표정하지 말아요. 널 보면 내 맘이 너무 아파. 그래 이렇게 날 보며 웃어줘. 그 예쁜 얼굴 찌푸리지 말아줘. 모두가 떠나도 난 너만 있으면 돼. 그렇게 내 안에서 행복하길 원해. 널 지킬 수만 있다면 아깝지 않아 내 세상마저도. 얼굴 찌푸리지 말아요 baby 넌 웃는 게 더 예뻐. 그렇게 슬픈 표정하지 말아요. 널 보면 내 맘이 너무 아파.
하이라이트의 얼굴 찌푸리지 말아요를 듣고 왔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소개해드릴 그림책은 그림 작가 데이비드 켄로우, 글 작가 카렌 보몽, 반달에서 출판한 난 내가 좋아입니다. 난 내가 좋아. 나는 내 모습이 마음에 들어. 나를 대신할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 나는 내 눈과 귀와 코가 좋아. 내 손가락이, 내 발가락이 나는 좋아. 사나운 내가 좋아. 얌전한 나도 좋지? 같으면서도 다른 내 모습이 좋아. 빠른 내가 좋고 느린 나도 좋아. 어디에든 갈 수 있는 내가 참 좋아. 내 몸속도 좋지? 내가 하는 말과 행동, 생각까지 다 좋아. 이렇듯 어른들은 아이들에게 또 세상의 잣대를 사용하려고 합니다. 영리하고 착하길 바라는 어른들의 생각 때문에 어린이 자신도 세상의 기준에 자신을 놓아두려 하지요. 하지만 세상이 말하는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소중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난 내가 좋아라는 그림책은 어떤 모습의 나라도 나는 나이기 때문에 소중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그림책입니다. 사나운 나도 얌전한 나도 모두 나이기 때문에 나는 내가 좋다고 말하는 주인공은 익살스러운 그림과 함께 어린이에게 다가옵니다. 재미있는 그림은 웃음을 주고 어떤 모습이더라도 자신을 사랑해야 한다는 메시지는 자신감을 심어줍니다. 그런데 어린이들은 작은 실수 하나에도 큰 좌절을 하며 자존감을 상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완벽만을 강조하는 어른들의 잘못도 크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어린이들에게 실수해도 괜찮다고 말해줄 수 있는 그림책이 있어서 소개해드립니다. 그림 작가 마크 팻, 글 마크 팻, 출판사 둘의 아이들. 절대로 실수하지 않는 아이입니다. 금요일 아침, 베아트리체는 어느 때와 똑같이 하루를 시작했어요. 베아트리체는 어제처럼 짝을 맞추어 양말을 신었습니다. 운동화도 마찬가지로 왼쪽 운동화는 왼발에, 오른쪽 운동화는 오른발에 맞추어 신었어요. 베아트리체는 귀여운 햄스터 햄버트에게 먹이 주는 일도 잊지 않았어요. 오늘은 햄버트가 제일 좋아하는 브로콜리를 주었어요. 베아트리체는 남동생 레니의 점심 도시락도 챙겼습니다. 오늘 도시락은 땅콩 버터와 잼을 받은 빵이에요. 땅콩 버터와 잼은 똑같은 크기로 떠내어 발라야 합니다. 한쪽이 더 많아도 더 적어도 안 되지요. 학교에 가려고 문을 나섰는데 사람들로 북적였어요. 베아트리체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상냥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사람들은 베아트리체에게 이불을 겠는지 물었습니다. 물론 잘 겠지요. 숙제를 빠뜨리지는 않았는지도 물었어요. 물론 다 했지요. 오늘 밤 공연 준비는 다 됐나요? 그럼요. 베아트리체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베아트리체는 장기자랑 대회에서 새해 동안이나 내리 우승했거든요. 마을 사람들은 대부분 베아트리체의 이름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 대신 절대로 실수하지 않는 아이라고 부릅니다. 베아트리체가 실수하는 모습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이죠. 베아트리체는 실수하는 법이 없습니다. 누나와 달리 레니는 실수투성이며
엉뚱한 일을 할 때가 많습니다. 크레파스를 먹거나 통조림 콩으로 그림을 그리기도 하거든요. 두 발 대신 두 손으로 춤을 추거나 두 손 대신 두 발로 피아노를 치기도 합니다. 레니는 실수하는 걸 겁내지 않거든요. 학교 특별활동 시간에 베아트리체와 린다 그리고 베티는 케이크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먼저 달걀 4개가 필요했어요. 베아트리체는 냉장고에서 크고 예쁜 달걀들을 조심스레 골랐습니다. 베아트리체는 달걀을 들고 들어오다가 그만 미끄러져 넘어지고 말았어요. 달걀들이 공중으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다행히 실수는 면했지만 실수할 뻔했던 모습은 잊히지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실수에 대한 두려움을 끝내 이기지 못한 채 베아트리체는 장기자랑 대회에 참가합니다. 하지만 결국 3년 내리 우승을 차지했던 장기자랑 대회에서 생애 첫 실수를 하고 말죠. 그러나 크게 웃으며 실수를 자축합니다. 네, 절대로 실수하지 않는 아이는 지금 우리 아이들을 꼭 닮은 절대로 실수하지 않는 아이의 모습을 통해서 실수의 중요성을 깨닫게 해주는 책인데요. 저자들은 완벽해야 한다는 강박관과 실수에 대한 두려움이 아이의 삶을 얼마나 구속하는지 매우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주인공 아이는 베아트리체라는 이름이 있지만 사람들에게 절대로 실수하지 않는 아이로 불리죠. 베아트리체가 실수할까 두려워 친구들과 스케이트도 타지 못하는 모습은 안쓰럽기까지 합니다. 주인공 베아트리체와 정반대로 온통 실수투성이에다가 실수를 겁내지 않는 동생의 모습이 눈길이 가는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인 것 같습니다. 삶이 완벽한 그 자체였던, 그래서 자유롭지 못했던 베아트리체가 단 한 번의 실수로 완벽함이라는 구속에서 해방됩니다. 한 번 실수를 하자 완벽해야 한다는 부담이 사라진 것이죠. 그리고 실수할 수 있는 자유, 무언가를 새롭게 도전할 수 있는 자유, 사람들의 관심에서 벗어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를 되찾습니다. 마침내 실수를 즐길 줄 아는 아이가 된 것입니다. 완벽함을 추구하다 보면 조그만 허점과 단점도 크게 보이고 부족하게만 생각되는 자신을 책망하곤 합니다. 그런 아이들에게 자존감이 생길 여지가 줄어들 수밖에 없죠. 자신을 사랑할 줄 알아야 자존감도 생기기 때문입니다. 베아트리체는 이렇게 완벽함을 추구해야 하는 현실에 놓인 우리 아이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책은 아이들에게 실수는 실력도 실패도 아니라는 사실을 일깨워주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실수로부터 배우고 발전하고 웃고 즐겨라. 3년 내리 우승을 차지했던 장기자랑 대회에서 생애 첫 실수를 하고만 베아트리체는 실컷 웃으며 자축을 했다고 하는데요. 다음 날 베아트리체는 양말도 바꿔 신고 빵의 바깥쪽에 잼을 발라 샌드위치를 만들고 친구들과 신나게 스케이트를 즐겼습니다. 얼음판에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실수를 하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실수를 통해 베아트리체는 자신의 이름을 되찾게 됩니다.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베아트리체를 절대로 실수하지 않는 아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그냥 베아트리체라고 부릅니다. 어쩌면 베아트리체는 스스로 실수하길 좀 고대했던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려고 그동안 얼마나 마음 졸이며 살았을까 싶습니다. 네,
이 그림책을 통해서 또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분들께서 실수에 대한 두려움을 이겨내고 또 실수로부터 배우고 발전하고 웃고 즐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러브홀릭스의 버터플라이를 듣고 오겠습니다. 어리석은 세상은 너를 몰라 누에 속에 감춰진 너를 못 봐 나는 알아 내겐 보여 그토록 찬란한 너의 날개 겁내지만 할 수 있어 뜨겁게 꿈틀거리는 날개를 펴 날아올라 세상 위로 태양처럼 빛을 내는 그대여 이 세상이 거칠게 막아서도 빛나는 사람은 난 너를 사랑해 널 세상에 볼 수 있게 날아줘 멀리 꺾여버린 꽃처럼 아플 때도 쓰러진 나무처럼 초라해도 너를 믿어 나를 믿어 우리는 서로를 믿고 있어 심장의 소리를 느껴봐 힘겹게 접어놓았던 날개를 펴 날아올라 세상 위로 봄처럼 아름다운 그대여 이 세상이 차갑게 등을 보여도 눈부신 사랑아 난 너를 사랑해 널 세상이 볼 수 있게 바다처럼 빛을 내는 그대여 이 세상이 거칠게 막아서도 빛나는 사랑아 난 너를 사랑해 널 세상이 볼 수 있게 날아줘 멀리 이번에 소개해드릴 그림책은 그림 작가 크리스토프 데보스, 글 작가 핀판 헤스트, 출판 담푸스, 날씨를 만드는 아이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특별하다고 여겨지는 사람을 동경합니다. 부모님들은 아이를 특별한 사람으로 키우고 싶어 하지요. 특별한 아이는 반드시 행복할까요? 날씨 소녀는 기분에 따라 날씨가 바뀌는 아주 특별한 아이입니다. 소녀는 쑥쑥 자랐고 나이를 먹었고 바뀌었어요. 그리고
날씨도 날마다 소년과 함께 바뀌었어요. 소년이 기쁠 때는 해님도 빛을 냈지만 슬플 때는 구름도 울었어요. 소년의 기분이 좋지 않을 때에는 천둥과 번개가 쳤지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진 않았어요. 사람들이 소년을 날씨 소년이라고 부르기까지는요. 날씨 소년은 자신의 특별함이 멋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 생각은 천천히 변해갔어요. 모두 주변 사람들 때문이었죠. 사람들은 날씨 소년을 울릴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비가 오면 내 해바라기가 물을 잔뜩 마실 수 있잖아. 라고 말했어요. 어떤 날에는 날씨 소년도 열이 나나? 그렇다면 우리 모두 해변으로 놀러 갈 수 있어. 라고 말했지요. 날씨 소년은 사람들 때문에 슬펐어요. 점점 더 많이, 점점 더 자주 슬펐어요. 날씨 소년이 슬퍼할 때면 어둡고 음침한 안개가 마을을 뒤덮었어요. 어느 날 밤, 날씨 소년은 결정을 내렸어요. 다음 날 아침, 수탉이 울기 전에 이곳을 떠날 거예요. 소년은 더 이상 이곳에 머무르고 싶지 않았어요. 나는 해가 뜨길 원해요. 나는 날씨가 추웠으면 좋겠어요. 나는 눈이 내렸으면 좋겠어요. 나는 원해요. 나는 원해요. 나는 원해요. 뜨거운 태양, 무지개, 천둥, 번개, 우박, 폭풍, 안개. 모두들 날씨 소년한테 날씨를 바꿔달라고 했지만 원하는 날씨는 달랐어요. 실망한 날씨 소년은 멀리 걸어갔어요. 멀리, 더 멀리. 날씨 소년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소년은 고개를 젓고 눈을 감았어요. 머릿속에서 어떤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잠시 뒤 눈을 떴을 때 소년은 알 수 있었어요. 날씨 소년은 스케이트 소년을 깨워서 손을 잡고 창문으로 걸어갔어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스르륵 커튼을 열었지요. 노란 금빛의 햇살이 집 안으로 쏟아졌고 날씨 소년은 그 따뜻한 기운을 느꼈어요. 두 뺨으로, 가슴으로, 온몸으로 느꼈어요. 그리고 얼굴에 미소를 띠며 소년이 말했어요. 이게 바로 나야. 사람들은 날씨 소년의 특별함에 관심을 보였고 날씨 소년도 자신의 특별함이 멋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날씨 소년의 특별함은 날씨 소년을 외롭게 만들었습니다. 누구나 특별하고 독특한 면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또 누구나 남들과 다르지 않은 면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특별함을 동경하기도 하지만 또 너무 튀지 않기를 바라기도 하죠. 날씨 소년의 이야기를 통해 아이들은 특별함을 다시 생각해보고 자신의 특별함을 새롭게 보는 눈을 키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사회는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이해관계가 충돌하는데요. 내가 원하는 것과 다른 사람들이 또 내게 원하는 것이 늘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서로 원하는 게 다를 때 균형 있게 타협 지점을 찾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또 꼭 필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날씨 소년에 나오는 사람들은 날씨 소년이 원하는 것을 돌보지 않고 자신들이 원하는 것만을 날씨 소년에게 강요했습니다. 이 책에서 광대의 모습으로 표현되는 이웃들의 탐욕은 날씨 소년을 불행하게 만들었죠. 자기가 원하는 것만 요구해선 안 된다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이 원하는 대로만 행동해선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이 책을 통해 배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날씨를 만드는 아이는 아이들의 생활 속 친숙한 소재를 바탕으로 일상에서 철학적 소양을 길러주는 단푸스 철학 그림책 시리즈의 5번째 책입니다. 이 책은 타인이 요구하는 것들 사이에서 진정으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찾아가는 소년을 통해 행복을 찾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남들이 축켜 세워주는 특별함이 아니라 진정으로 자기가 바라는 것들 가운데서 발견하는 자신의 특별함, 스스로 소중함을 깨닫는 과정 속에 발견하는 특별함이 행복의 원천임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아이들이 아주 소중한 존재라는 걸, 저마다 또 특별한 존재라는 걸 이야기해주면 어떨까요? 스스로 행복을 찾아가는 자존감이 큰 아이들로 자랄 수 있도록 말입니다. 음악 듣고 와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드림하이의 OST 드림하이입니다. Dream high. I dream high. 난 꿈을 꾸죠. 힘들 때면 난 눈을 감고 꿈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을 계속 떠올리며 일어나죠. 두려움의 끝에서 난 오늘도 흔들리죠. 떨어질까봐 날아오르지 못하는 어린 새처럼
아픔들은 이제 모두 다 바이바이. 하늘에 있는 저 별들처럼 높이 날아봐 네 꿈들을 펼쳐보는 거야. Time for you to shine. 이제부터 시작이야. Gotta make it mine. 네 손으로 이뤄가 밀어두려 하지만 이젠 힘껏 자신 있게 걸어가. Destiny 숙명이지 멈출 수 없는 운명이지.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지지. 이건 너를 위한 whole new fantasy. 그러니 이제부터 여기 내 손을 잡아. 우리의 목표는 지금부터 하나. 꿈과 미래 포기하지 않아. 젊음 열정 여기 모두 다 high. 네, 드림하이의 드림하이를 듣고 왔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그림책은 글 그림 서미원, 출판사 리틀 시앤톡, 단추구멍이라는 그림책입니다. 그림책의 주인공 티니는 친구들의 좋은 모습을 잘 찾아주고 또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인형입니다. 깊은 숲속에 인형들이 사는 집이 있었어요. 할아버지가 만든 인형들은 자기만의 보석을 달고 있지요. 보석을 가진 인형들은 반짝반짝 빛이 났어요. 호박아, 네 얼굴색 정말 예쁘다. 정말? 돼지야, 네 옷 정말 잘 어울린다. 그렇지? 애벌레야, 네 더듬이 너무 귀엽다. 칭찬해주니 기분 좋다. 티니는 좋은 점을 잘 찾아줘. 고마워, 티니야. 그런데 어느 날 생지로부터 눈이 작아서 꼭 단추구멍 같다는 놀림을 당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 자꾸 눈에 신경 쓰게 되고 친구들의 큰 눈이 부러웠습니다. 티니는 작은 눈을 가리려고 앞머리를 내려보고 망토를 뒤집어 써보고 고개를 숙이고 걷고 자꾸 움츠러들게 됩니다. 마음까지 움츠러든 티니는 친구들의 사소한 말들과 자신을 쳐다보는 눈빛까지 의심하게 되고 무서워졌습니다. 다시 찾아온 불평 많은 생쥐가 티니에게 눈이 커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줬습니다. 티니는 생쥐가 알려준 대로 깊은 숲속 동굴에 사는 까마귀를 찾아가요. 그래서 까마귀의 마법으로 눈이 커집니다. 눈이 커지는 대가로 자신이 어떤 인형인지를 알려주는 중요한 보석을 까마귀에게 주지요. 그래서 눈은 커졌지만 자신만의 빛을 잃고 맙니다. 티니의 보석을 가져간 까마귀는 눈이 커지는데 조건을 하나 더 답니다. 그날 안으로 친구를 사귀어야 한다고 말이죠. 하지만 눈이 커져서 우쭐해진 티니는 본래의 모습도 잃어버리고 친구들의 못난 점만 보고 상처 주는 말만 하고 맙니다. 친구들은 이런 티니의 모습에 실망해 점점 멀어지고 말지요. 티니는 사소한 문제를 해결하려다 큰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자신을 빛나게 해주는 것이 무엇인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결국 혼자가 된 티니는 자신을 만들어준 할아버지를 찾아갔어요. 할아버지는 꼭 안아주며
티니가 어떠한 모습이든 변함없이 사랑해주지요. 그리고 겉모습이 아닌 마음을 들여다보면 티니만의 빛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말해줍니다. 할아버지의 말대로 친구들의 모습을 찬찬히 살펴보며 마음을 들여다보자 예전처럼 다시 친구들의 좋은 점들이 보였어요. 그래서 친구들에게 다가가 사과했어요. 친구들도 잔뜩 움츠려 있던 티니의 모습이 떠올라 사과했지요. 그렇게 티니가 다시 자신만의 모습을 되찾자 빛과 함께 보석도 돌아왔어요. 그리고 티니는 있는 그대로의 자기 모습을 사랑하게 되었어요. 자신의 겉모습에 100% 만족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때론 마음에 안 드는 자신의 모습 때문에 자존감이 낮아지기도 하고 신경 안 썼던 겉모습을 다른 누군가에게 지적받게 되면 마음이 위축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럴 때 겉모습보다 마음에 집중한다면 자신만의 좋은 점을 발견하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사랑할 수 있지 않게 될까 생각합니다. 단추 구멍만큼 작은 눈으로도 친구들의 장점과 자신의 좋은 점을 잘 찾아냈던 티니처럼 말입니다. 타이미의 게으른 하루 듣고 오겠습니다. 시간이 늦어서 아침 먹기는 좀 그래. 엊그제 먹고 남은 피자가 냉동실에 있지만 전자레인지 돌리기 뭔가 억울해서 배달을 시킬까 말까 시킬까 말까 시킬까. 다이어트는 언제나 내일부터 내 통장의 숫자와 저울의 숫자 반비례. 오늘 보자던 놈은 허구한 날 감길에 의식의 흐름대로 다시 커피를 내리며 주식 공부나 해볼까. 요즘 부동산은 별로고 자기 개발선 어제 했던 얘기가 즉 결론. 베스트셀러 리스트 보다가 눈이 머무르는 제목은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취미로 하고 싶은 건 머릿속에만 있어. 바퀴 두 개 달린 베프는 먼지 쌓이고 있어. 높이가 설거지랑 꽤나 비슷한 내 게으름에 가려진 하루가 꽤나 불쌍해 보이네.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는 하루. 시간은 잡히지 않더라고. 야 날 따라해봐. I don't give a shit. 그냥 흐르는 대로 놔두라고. 오늘은 비가 온다더니 하늘이 맑기만 하네. 이제 저기서 청마저도 나를 기만하네. 너네 일만 하냐고 물었던 배짱이가 하던 음악은 어쩌면 힙합이 아니었을까. 왜 부지런히 살지 못해 난리였을까. 내 하루는 숨 쉬는 것만 해도 바빠 죽겠는데 남들의 기준에 맞춰 사는 게 야 그게 대체 뭐가 그리 중요해. 나도 이제 하고 싶은 것 좀 하고 살자. 맨날 참기만 하다가 뒤지면 내 손해라냐. 오늘은 저자고 내일은 골드를 짚고 끊었던 술 대신에 필름을 끊어볼래. 뭐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하면 어때. 인생에도 여백의 미를 남기는 건 어때. 알바를 때려치고서 바다로 당인 튀기니가 그린 기린 그림은 뭐 그린 기린 그림 what?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는 하루. 시간은 잡히지 않더라고. 야 날 따라해봐. I don't give a shit. 그냥 흐르는 대로 놔두라고. 오늘은 늦잠을 자고 일어난 뒤에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맥주 한두 캔에 취해. 맨날 미루고 못 보는 드라마도 보고 친구랑은 시간 넘게 통화도 하고 먼지를 털어내고 가볼까 양화대교. 얘들아 PC방으로 모여라 밤새도록 놀아. 오늘은 다시 오지 않아. 먼 미래를 위해서 지금은 견디지 마라. 누가 뭐라 하지 않아. 네 인생은 네가 만들어가는 거니까 눈치 보지 마라. 행복하기만 해도 부족한 우리 삶이 생각보다 짧은 건 우리 모두가 알잖니. 그러니 매 순간 넌 자신을 위해 살아. 조금 더 자기 자신을 사랑해도 괜찮아.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는 하루. 시간은 잡히지 않더라도 야 날 따라해봐. I don't give a shit. 그냥 흐르는 대로 놔두라고.
네, 타이미의 게으른 하루를 듣고 왔습니다. 정말 노래 가사를 들으면서 여러 생각이 드는 노래였던 것 같습니다. 무슨 생각이 가장 많이 드셨나요? 가사를 들으면서 좀, 네,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네. 네, 현미쌤은 또 어떤 느낌이셨나요? 어, 하루쯤, 제가 요새 이제 시간이 좀 아깝다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좀 오전에 제가 이제 좀 약간 자유로워서 오전에 운동을 정말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하루쯤은 그냥 게으른 네. 하루를 보내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노래 들으면서. 네, 아유, 좋습니다. 정말 이런 좀 창조적인 생각들이 드는 노래였던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소개해드릴 그림책은 그림 작가 송향이, 글 작가 윤영선, 출판사 숨쉬는 책공장, 나는 나를 사랑해입니다. 여기저기 쉬지 않고 돌아다녀야 친구를 많이 만날 수 있어요. 하지만 혼자 조용히 지내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상상을 하면 신기한 일이 생겨요. 하지만 내가 사는 곳이 어디인지 분명히 알아요. 친구를 따라하고 닮아가면 기분이 좋아요. 하지만 혼자서 해보는 용기를 가질 거예요. 친구를 너무 의지하면 안 되니까요. 말을 잘 듣네. 정말 착하다. 이런 칭찬을 들으면 참 행복해요. 하지만 무조건 이해하고 대답하지는 않을 거예요. 내 생각을 말할 줄 알아야 하니까요. 네, 우리는 저마다 여러 성격을 또 지니고 있는데요. 누구는 대담한 반면에 또 다른 누구는 겁이 많고 소심하기도 하죠. 네. 아이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어떤 성격을 장점으로만 보고 또 아이가 그런 성격만을 갖도록 강요하기도 하는데요. 그와 반대가 되는 성격은 단점으로만 보고 또 그런 성격을 버리라면서 몰아세우기도 하죠. 예를 들어서 부끄러움이 많아 이웃에게 인사를 잘 못하는 아이를 보면 어른들은 답답해하고 또 핀잔을 주거나 꾸지람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잠깐 어떻게 인사를 할지 생각하고 또 있을지도 모릅니다. 부끄러움이 많은 아이는 조심성이 있어서 또 다른 일을 차분하게 해 나갈 수도 있고요. 네. 나는 나를 사랑해는 여러 성격의 특징들을 잘 보여줍니다. 여러 가지 성격을 지닌 아이들의 모습을 통해 단점으로만 보였던 성격을 장점으로 볼 수 있게 하고 자신감을 불어넣어 줍니다. 또한 여러 성격의 등장인물들을 보여주며 독자인 아이가 스스로의 성격이 어떤지 살펴볼 수 있도록 합니다. 더불어 친구와 타인의 성격을 알아가며 나와 친구, 나와 타인이 어떻게 다른지 알고 나와 타인을 인정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이끕니다. 장난꾸러기인 나, 호기심이 많은 나, 부끄러움이 많은 너, 겁이 많은 너를 좋아하고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나아가 타인과 소통하는 방법을 익힐 수 있게 돕습니다. 물론 관계를 형성하거나 어떤 상황을 풀어나가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되는 성격도 있습니다. 여러 성격을 살펴보고 비교하며 아이가 스스로 자신의 장점을 더욱 키워나갈 수 있게 하는 따뜻한 그림책 나는 나를 사랑해였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그림책은 그림 작가 세바스티앙 브랭, 글 작가 다비드 칼리, 출판사 진선아이의 완두입니다. 만약 몸이 완두콩처럼
아주 작다면 어떨까요? 태어날 때부터 몸집이 완두콩처럼 아주 작은 아이가 있었어요. 아이의 이름은 완두예요. 완두의 옷이요? 엄마가 직접 만들어 주었어요. 완두의 신발은요? 인형 친구들의 신발을 빌렸지요. 완두의 침대는요? 그건 그날의 기분에 따라 달랐어요. 완두는 아주 어릴 때부터 혼자 수영을 하며 놀았어요. 조금 더 커서는 레슬링도 하고 높은 곳에도 척척 올라갔어요. 아슬아슬 줄타기도 하고 자동차 운전도 좋아했어요. 화창한 날에 완두는 숲을 탐험했어요. 한가롭게 산책도 하고 물놀이도 즐겼죠. 가끔은 몸을 쭉 펴고 누워 우주는 얼마나 클까 하고 상상의 나래를 펼쳤어요. 완두는 책 읽기와 토마토 줄기 타기도 했어요. 말 타기도 좋아했죠. 말 타기와 비슷한 거지만요. 고양이 등에서 잠을 자고 세면대에서 수영을 하고 장난감과 레슬링을 하고 블록 위를 올라가고 장난감 자동차로 레이싱도 하고 작은 웅덩이에서 물놀이도 즐기고 연꽃잎에 누워 밤하늘을 바라보고 메뚜기를 타는 완두. 작지만 정말 용감하고 씩씩한 완두입니다. 그런데 완두는 학교에 들어가면서 자신이 다른 친구들보다 너무 작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수업을 따라가는 것도 식사를 하는 것도 어려웠고 친구들과 어울릴 수도 없었죠. 하지만 완두는 작은 몸집 때문에 슬퍼하거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나를 행복하게 하는 일에 몰두하죠. 뭐 어때? 이게 내 모습인데. 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즐겁게 하면 돼. 완두의 모습을 통해 아이들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보다는 자신이 좋아하는 일에서 행복을 찾는 긍정의 마음을 배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면 어느새 내가 원하는 모습의 내가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될 텐데요. 완두와 함께 아이들은 위축되었던 마음을 훌훌 털어버리고 자존감을 한층 키워갈 것 같습니다. 완두의 귀엽고 사랑스러운 그림은 아이는 물론 어른도 미소 짓게 합니다. 완두는 아이에게는 귀여운 친구가 되고 어른에게는 어릴 적 동화 엄지공주를 떠올리기도 하는데요. 작은 완두가 세상을 마주하고 커가는 성장의 과정을 따라가면서 자존감을 키우고 또 따뜻한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꾸만 내가 작게 느껴질 때 세상을 즐겁게 살아가는 귀여운 완두를 만나보세요.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마음이 쑥쑥 자라날 것입니다. 네. 요즘 어린이들이 아이돌처럼 유명한 연예인들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인지 외모에 대한 불만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우리나라 어린이들의 자존감이 많이 낮다고 하는데요. 물론 어린이뿐만의 문제는 아니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과 나의 외모를 비교하고 또한 환경을 비교하곤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그림책을 보며 어린이들이 조금 더 당당하게 자라기를, 자기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되길, 나를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또 세상에서 가장 사랑스러운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어른인 우리도 말입니다. 네, 정말 아이뿐만 아니라
또 어른도 정말 여러 가지 또 감상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그림책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이제 저희가 방송을 또 마칠 시간이 되었는데요. 저희 꿈꾸는 이야기는 매주 금요일 저녁 네. 8시에 방송이 됩니다. 104.9MHz 또는 모바일 앱 옥천 FM을 통해서 청취가 가능하고요. 유튜브 OBN 채널을 통해서 보이는 라디오로 다시 보기 시청도 가능하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마지막 곡은 김보경의 혼자라고 생각 말기입니다. 오늘도 행복한 꿈 꾸시길 바랍니다. 지치지 않기 포기하지 않기 어떤 힘든 일에도 늘 이기기 너무 힘들 때 너무 지칠 땐 내가 너의 뒤에서 나의 등을 내줄게 언제라도 너의 짐을 내려놓아도 된다고 혼자라고 생각 말기 힘들다고 울지 말기 너와 나 우리는 알잖아 네가 나의 등에 기대 세상에서 버틴다면 넌 내게 멋진 꿈을 준 거야 성급하게는 생각하지 말기 정말 잠이 올 때면 그 자리에 기대어 너무 지친 네 몸을 잠시라도 쉬게 해줘 혼자라고 생각 말기 힘들다고 울지 말기 너와 나 우리는 알잖아 햇살이 참 좋은 날에 그런 날에 하루라도 또 다른 우리가 되어볼까 오늘과 다른 내일을 기대하며 멈춰설 수는 없어 혼자라고 생각 말기 힘들다고 울지 말기 너와 나 우리는 알잖아 네가 나의 등에 기대 세상에서 버틴다면 넌 나의 지지 않는 꿈을 준 거야 우리라는 건 네가 힘이 들 때에 같이 아파